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핵심기초이론반 제16강 거래량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필기노트는 페이지 25페이지고요. 오늘 강의는 매우 중요한 강의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거래량이 저점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고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 파동을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이 아니고 주가를 표현해 놓은 선입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쭉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하락 파동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있던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이 밑에 부분에서 지금 저점을 잡고 있죠. 네, 이렇게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거래 밑에 있는 게 거래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래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거래가 조금 들어오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거래가 터졌을 때 1차 급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거래가 조금 많이 나왔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추세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언제 들어가냐,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거를 보고 요날 매수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 대량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렇게 무조건 저기 이 장대 양봉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무조건 이건 100%죠. 무조건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죠. 이거는 100% 저점에서 이런 신호가 나왔으면. 근데 이 저점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캔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이런 양봉 캔들이나 또는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음봉 캔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꼬리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차트를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심화반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될 때 또 찍어서 올릴 건데요. 진짜 차트를 보면서 이 윗꼬리 차트가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이만큼 이 두 개 다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이걸 지워볼게요. 보면은 두 개 요만큼을 누군가는 비싸게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점에서 누군가는 이만큼 엄청나게 비싸게 사가지고 이만큼의 거래를 했는데, 이만큼의 거래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 거래를 했어요. 이만큼 누군가 거래를 터뜨리면 샀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요만큼 또 팔았죠. 근데 요만큼은 또 누군가 팔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정도는 누가 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1분봉에서 이제 1분봉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누가 산 사람이 많은지 판 사람이 많은지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기본 이론반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저점에서, 이 중요한 게 저점이에요. 이 저점에서 누군가는 일단 샀으니까 일단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슨 이평선에서 급수를 배우고 캔들이었을 때, 어떤 캔들이었을 때 저점이 나왔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장 저점을 잡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이 해석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저점에서는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누구한테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밑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도 한 번에 이 많은 물량을 그래가지고 저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
아주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에서 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차트를 눈여겨봐라. 그 두 번째에서 고점과 저점 없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산이란 개념을 또 잘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요. 그냥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장대 음봉.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 이 양봉이 아니고요. 음봉인 게 중요합니다. 이 분산이라고 했죠. 이 분산은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손절. 내가 마이너스 30%가 나도 이거는 무조건 저는 손절을 하라고 가르쳐 드리거든요. 무조건 손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에서 이 전 시간에서 우리가 마스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될 때까지 누군가는 매집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매집하는 사람들이 세력이고, 이 세력들은 부자형들이라고 했어요. 이 부자형들이 어떠한 정보를 듣고 어떠한 분위기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마스크를 1,000원짜리를 1,500원까지 500원의 윗돈을 주면서 사 모으면서 이게 10,000원이 됐을 때 이 물건을 풀기를 시작해요. 근데 한 번에 다 못 푼다고 했죠. 그럼 정부에서 그 규제가 들어왔을 때 이 마스크 값이 7,000원이 되고 6,000원이 됐을 때 모든 물량을 한 번에 트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정부에서 규제하는데 이 90%, 100% 수익이 났던 그 마스크의 수익을 본인이 60%면 마이너스 40%의 손해가 봤다는 그런 뇌에서 짭동 신호를 보내요. 사실적으로 이 사람은 60%에서도 팔아도 엄청난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심리란 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 머릿속에는 100% 수익률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60%의 수익밖에 못 내니까 머리에서 40%의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6,000원이 됐을 때 아니면 7,000원에서 6,000원 요 사이 때 전량 매도를 하는, 빨리라도 파는 게, 판단을 했을 때 정부에서 규제를 한 마스크 값이 다시 1,000원으로 가면 어떡해요? 그쵸? 그럼 본전인데 그동안 몰래 사고 몰래 팔고 했던 그 노력이 다 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60%에 다 물량을 던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부자형들이 다 던지는 거를 분산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 분산 때는 제가 마이너스 30%건 50% 무조건 버려라, 이렇게 손절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손절을 쳐야 되냐면은 주가를 이 1,000원에 사서 이 10,000원이 될 때까지 주가를 누가 올리냐면요, 결국은 그 세력이라는 새끼들이 올려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올리는데, 이 세력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했죠. 이 세력들이 이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올리기까지는 얘네가 기본적으로 매집한 물량이 1,000원에서 이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근데 얘네가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요, 2,000원, 3,000원에서도 계속 삽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계속 올려요. 주가라는 게. 왜 누군가는 계속 비싸게 사줘야지 주가가 오르잖아요. 얘네가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까지 계속 사줍니다. 물량을. 대신에 그렇게 사는 물량이 1,000원에서 매집한 물량보다는 적죠. 돈 많은 사람이 계속 주가를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려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가가 이렇게 꺾일 때 여기서 다 팔고 나갔어. 6,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6,000원에서 다 팔고 나갔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렸던 주체들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비싸게 사줘, 비싸게 사주고, 비싸게 사줬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나간 거예요. 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고.
근데 우리 개인들은 돈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뭉치면은 이런 세력들보다 돈이 더 많은데 우리 개인들은 단합이 안 되죠? 단합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정보 마켓 정보도 없고 단합이 안 되니까 개인들은 비싸게 사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싸게 살라고요. 우리가 매매할 때도 이렇게 호가창이 있으면은 가운데가 지금 가격이라면 여기가 매도가, 여기가 매도가, 여기 파란색이고 여기 매수호가가 있잖아요. 우리 다들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들 요 밑에 하나라도 10원이라도 더 싸게 살라고 밑에다 걸어 놓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세력들은 이 위에 그냥 시장가로 계속 사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이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지,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개인들만의 힘으로는.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비싸게 안 사주거든요. 다 밑에 걸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 세력들이 나가면은 무조건 이건 급락이 나온다는 거의 한 99%. 100%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99%. 이 99%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이 시간하고 플러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분산, 부자형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나갔을 때 무조건 손절을 치라고 합니다. 그 손실률이 뭐 마이너스 70%건 50%건 30%건 이건 뒤도 보지 말고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됩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요런 거예요. 저점이든 고점이든 이게 저점이 될 수 있고 지금 그림처럼 고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뜨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딱 기준이 없으면은 진짜 돈 많이 주식시장에서 까먹거든요. 이 기준은 꼭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급등하는 종목은 그 다음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다음날 이 거래량 감소가 진짜 중요한데요.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하얀 선이 이 하얀 선 부분이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은 오늘만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종가죠. 여기 시가에서 종가까지 샀을 때 장이 끝난 후에는 아무도 손해도 아니죠. 중간에 판 사람도 손해가 아니고 시가에서 사서 종가에서 팔았을 때 누가 손해요? 아무도 손해도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다음 날에도 누군가 살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팔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날. 그 다음날 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살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죠. 이 거래가 만약에 이 파란색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다시 흰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다음날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더 많이 폭발을 했어요. 이게 양봉인지 음봉인지 몰라도 거래가 이렇게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 확률은 2분의 1이죠.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두 번째 경우가 누군가는 이만큼 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대 음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잖아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날 거래량이 터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두 개예요. 거래량이 터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해가지고 양봉이 나왔어. 그럼 좋은 거죠.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음봉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이게 분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에서 많이 판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다 팔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한 날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좀 중요해요. 파는 사람이 적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살라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둘 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뭐냐면은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익 났던 이 많은 사람들이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를 팔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거래량 감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래량이 다음에 증가한다는 거는 2분의 1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운이 좋게 양봉이 떴어요. 양봉이. 이 양봉이 떴으면은 그만큼 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사람은 다 수익이죠. 근데 이게 요 캔들만 볼 게 아니라 주가가 여기잖아요.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사람이 다 수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사람이 중간에 팔지만 않았으면은 이 중간에 어떠한 하락 파동이 있고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가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털린 사람들 빼고는 지금 보유 중인 사람들은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이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으면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지금 주식이 다 수익 중이잖아요. 이 수익 중이면은 그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 사는 사람이 또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여기에서 또 거래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어. 좋아. 양봉이 나왔어. 근데 또 무슨 또 양봉이 또 여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내일은 이 저점에서부터 펜 바꿔서 색깔 바꿔서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주가가 올라갈 동안 이 거래량이죠. 이만큼 거래가 됐는데 이 거래만큼 산 사람이 내일은 다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이 첫 거래량에서 거래가 줄어야 돼요. 여기에서 팔 사람이 그래도 요만큼 많은 건데 팔 사람들이 요만큼 많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해도 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른다고 해도 이 팔 마음이 없어야지 주가가 좀 떨어져도 이렇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뭐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이런 개념입니다.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딱 정리를 못 하겠어요.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서 이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다음 주가 상승을 위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음 주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아직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팔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에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 피날레 제가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더 가도 내 거 아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한 내용이 이건데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근데 다음날 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지금 여기가 계속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첫날은 여기까지만 다 수익이죠. 둘째 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사람이 모두 다 수익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산 사람들 전부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항상.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팔 사람의 수가 증가한 거예요. 팔 사람의 수가 증가를 해가지고 내일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물량에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사람이 파는 것보다는 요만큼의 사람이 팔을 때 이 팔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를 따라갈 때 우리 개인들이 잘 모르고 가는 건데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수익이 난 사람이 많으면은 그 다음날은 파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급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신호를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많이 표현하는 건데요. 100m 달리기를 할 때요. 우리가 가장 힘을 주고 뛰는 구간이 어느 구간일까요? 처음에 이 스타트 할 때 있죠. 스타트 할 때 굉장히 온 힘에 힘을 주고 폭발적인 힘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이 스타트 지점을 저는 여기나 한 요 정도로 봅니다.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여기나 요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요.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 할 때 우리 힘을 많이 주죠. 근데 마지막에 피니시 구간에서 마지막 구간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오죠.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질주를 하잖아요. 마지막 그 20m, 30m 남았을 때 그 구간이 이 마지막 피날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력들이 나 여기 세력이 있다 이렇게 티내고 주가를 올릴 때, 마지막으로 올릴 때, 이때 개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가 흥분해서 따라 붙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들이 단타 종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익 난 적이 없을 거예요. 수익이 여기서 만약에 붙었어도 다음날 이렇게 양봉을 그렸어요. 그럼 다음날 20% 수익이다 하루 만에 이런데 결국 지나가 보면요. 우리 개인들은 마이너스 30% 막 40% 이렇게 물려 있어요. 이게 100m 달리기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100m 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주고 피니시 하는 구간이 70m, 80m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신호가 나왔다는 건 그냥 고점이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마지막 피날레로 생각하고 더 가까이 가지 말고요. 이미 이 밑에서 사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하나 더 나왔다. 그래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주식, 더 좋은 주식 찾으면 되니까요. 제발 더 가도 내 거 아니다. 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너무 아까워서 또 위에서 또 따라붙었다. 이렇게 그냥 이 급락 나오는 건 진짜 1, 2분이면 나옵니다. 진짜 1, 2분이면은 진짜 30% 그냥 날아가니까요. 하는 순간 날아가니까요. 정말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번째로는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요. 그냥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한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서 보는 게 좋아요. 오후장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량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거래량이 원래 이렇게 일단 양봉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양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들어오는 게 좋지. 이렇게 음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100% 이상 나왔다는 거는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들어오면서
하는 게 좋고요. 요것도 그렇게 추천을 추천을 많이 안 드리는 게, 잠시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가 이렇게 졸졸졸졸졸졸졸 이렇게 졸졸졸졸 새는데, 요게 뭐 100% 여기가 100%가 들어온 구간이라고 치면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거래가 없는데. 이 거래가 없는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래가 바닥인데.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관심 종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거래가 조금 더 전일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는 좀 관심 종목을 보면서 해놓고 한번 지켜보자. 왜? 오후장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조금 그냥 하나의 꿀팁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래량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등락을, 캔들의 이 등락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30%가 나든 40%가 나든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주식은 멘탈이 반이고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그 거래 기준이 딱 잡혀 있으면 이런 거는 마이너스 30% 뭐 40%는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코스닥은 그냥 마이너스 40%뭐 이렇게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아까 마스크, 계속 마스크를 예를 드는데요. 이 1,000원짜리에 1,000원에서 1,500원에 산 새끼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10,000원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00원에서 정부 규제가 들어와가지고 한 6,000원, 그래 6,000원에 팔았다, 6,000원에서 6,000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정부가 규제가 들어와서. 근데 얘가 이 마스크를 1,000원에 예를 들어서 이해 쉽게 100개를 샀다고 해봅시다. 100개. 근데 지금 풀려 있는 게 최대 공급량이 5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100개를 샀어요. 근데 얘가 6,000원대 아직도 한 60개 정도 갖고 있어요. 총 마스크가 세계 500개 우리나라에 500개밖에 못 만드는데 얘가 100개를 샀어. 엄청나게 산 거잖아요. 이해 쉽게 100개라고 해봅시다. 훨씬 많이 만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마스크가 500개인데 100개를 샀어. 근데 10,000원에 팔았어. 근데 여기에서 한 40개밖에 못 팔았어. 이게 6,000원이 됐어. 정부가 규제를 했어. 가면 나머지 60개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떨구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본전 심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얘가 뭐 뉴스를 허위로 만들든지 뭘 해가지고 하여튼 한 번 더 이렇게 다 못 틀었으니까 한 번 더 10,000원 근처까지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매매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절대. 이 못 판 놈이 올리게 돼 있다뇨. 이 못 판 놈이 올리게 돼 있어요. 어찌 됐든 올리게 돼 있어요. 이 친구가. 이 10,000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9,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왜? 내 머릿속에는 나의 이익은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얘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세력이란 사람들도 무조건 끌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변동이 크다는 거죠. 이 변동이. 그러니까 이 변동에 흔들리지 말자. 이 거래량을 기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주식이란 거는 변동이 크니까. 그리고 6번째인데요. 이거 약간 기술적인 면인데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배웠잖아요.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도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거래량 안에. 저는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 중에 이 5일 이동평균선밖에 안 보거든요. 설정도 이것밖에 안 해놔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이 5일 이동평균선밖에 안 쓰는데요. 우리가 이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 이동평균선 설정값을 5로 맞춰 놓습니다. 이 5로. 그럼 이 거래량 5일의 평균값을 얘네가 하는 거겠죠. 이동평균선이니까요. 우리가 이 앞에서 이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배웠잖아요.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5일 동안의 평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평균값이 지금 평균값을 여기에다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그 개념은 알고 오신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어디까지 증가할지 몰라도 이 5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대가리를 이 머리라고 하거든요. 대가리를 이렇게 우상향으로 딱 쳐드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발생할 때. 그때 이 주가가 이렇게 보면서 캔들이 어떤 캔들을 보냐 그거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 포인트가 이 5일량 거래 이동평균선이 대가리를 들 때, 이 대가리를 들 때 딱 그 캐치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뭐 100%까지는 아니고 증가를 하면서 이 이동평균선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올 이동평균선 머리를 튼다는 거에 좀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무조건적인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난다가 아니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머리를 들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종목, 그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에 많이 넣어놓는다 그런 뜻이니까요. 한번 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랑 그거를 차트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근데 이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죽었어요. 거래량이 계속 졸졸졸 빠지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급락을 했습니다. 이만큼 올랐던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우리가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은 어느 정도 우리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거래량이 정말 속일 수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큼 쭉 빠졌으면 우리 개인들은 어떡하냐면요. 진짜 좆됐다. 마이너스 30% 났다. 씨발 손절해 마라. 족같네. 그냥 이렇게 막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또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30% 20%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거래량 많이 산 새끼가 안 팔았으면은 이 주가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래량에서는 이렇게 쭉 뺐어도 이렇게 많이 산 사람이 개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메이저는요 개인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 개인들이 다 그렇게 샀을 수도 있지 않냐? 아예 절대 없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이런 금액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없고요. 개인들이 이 하루에 몇천억 이렇게 샀다, 몇천억을 샀다? 그럼 좀 머리에 총 맞은 새끼입니다. 진짜 그건 주식을 드럽게 못하는 새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진짜 자금이 빵빵한 세력, 뭐 기관이나 외국인 또는 개인 세력들인데요. 이렇게 샀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 산 물량을 지금 여기서 지금 내놓지를 않잖아요. 제가 아까도 마스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얘네도 이만큼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내 머릿속에 10,000원이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 떨궜어요. 그럼 결국은 10,000원 근처까지 얘네가 한 번 더 올려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속 반복된 내용인데요. 이 거래량이 빠지지 이렇게 졸졸졸 빠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절대 손절하지 말고요. 이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은 한 번은 그 근처까지 얘네가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지들도 이
만원이 본전이라고 뇌에서 짭통 신호에 속아가지고, 이 뇌에 짭통 신호에 속아가지고 지들도 어차피 한번 그런 심리 때문에 만원 근처까지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그림을 꼭 필기해 놓길 바라요.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거래량 그 핵심의 모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주단기 로고도 이렇게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작아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잠시 우리 주단기 로고도 제가 이 초록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 우리 주단기 로고도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날 주가가 상승하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쭉 빠졌죠. 근데 우리 로고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거래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거래가 싹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제가 이 로고에까지 이 로고에까지 제가 이거를 표시를 해놨게 이렇게 로고로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제 기준에서 얼마나 이 중요하면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제 로고 만드는 데까지 이거를 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후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거래량이 급감하고 쭉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한번 5일 이평선이 머리 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딱 증가를 하면은 이 증가하는 날 급소입니다. 이 올라가고 거래량 터진 날 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끝에 들어갔으면은 다음 날 바로 이렇게 팔 수 있는 단타적인 접근인데요. 5일 이평선 머리가 딱 들 때, 거래량 5일 이평선이고 머리 딱 들 때 중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캔들 분석해서 얘네가 급등 나올 때 딱 들어와가지고 종가에 팔든지 다음날 아침에 딱 팔고 나오는 급소, 단타로서 그런 급소가 돼요. 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얘네가 급등한 다음에 다음날 또 거래가 줄어들면 또 한파동이 더 있겠죠. 그렇게 계속 생각을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조금 조합을 해본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보면 우리가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를 다 조합을 해본 건데요. 가장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이상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보면은 이 초록색이 20일 이평선이고요. 이 노란색이 60일 이평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 여기가 우리가 1차 급소라고 배웠어요. 그 골든 크로스가 나는 날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 1차 급소에서 못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눌림목에서 여기서 3일 정도 3일 눌림목을 확인해라 이랬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났다. 첫 번째, 그날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 근데 우리가 1차 급소에서 못 샀어.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해. 근데 주가가 쭉 빠져. 근데 얘가 61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21평이 이렇게 갑자기 60일에 지지를 해. 지지하는 구간이 한 3일 정도 돼. 3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차 급소가 한번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또 가는데 거래가 계속 뭐 늘지도 않고 변화가 없어. 약간 늘어져. 올라갔다 내려가. 좀 올라갔다 내려가. 또 늘어져. 쭉 내려. 사고 싶은데 아직 타이밍을 못 잡겠어. 그런데 갑자기 이날 거래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동평균선 5일선이 갑자기 머리를 들면서 여기서 양봉이 떠. 그럼 이때가 또 급소죠. 이때가 급소.
근데 다음날 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또 장대 양봉이 서.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 앞에 장땡 캔들이야. 양봉이 두 개 딱 떴어. 강력한 추세 전환 시그널. 그 다음에 거래량이 폭발해.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폭발을 하겠죠. 여기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줄지 않는 이상은 우리 다음날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매도. 양봉이 나와도 양봉 나오면 땡큐 하고 그냥 매도. 왜? 꼭지니까. 왜 꼭지야? 100m 뛸 때 항상 80m에서 가장 폭발적인 힘을 써요. 사람이란 게 마지막 꼬린 지점이 보였을 때 70m, 80m에서 가장 폭발적인 힘을 써요. 그러면 마지막에 폭발적인 힘이 나왔다는 거는 그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80m, 70m. 그 90m, 100m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이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하긴 한데 너무 복잡해서 아직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이 그림을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었구나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우리가 공부한 거를 조합해서 가장 좋은 차트가 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전에서도 이런 차트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은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확인하고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또 급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거래량 이평선, 5일 이평선이 대가리 들고요. 이 캔들 2분의 1 법칙 또는 장땡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급소다. 근데 고고 매수하면 된다는데요. 이런 차트를 보기에도 굉장히 힘들고요. 이 모든 걸 적용하기에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거래량이 증가한 다음에는 다음날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한 다음날 거래량이 터졌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거는 무조건 매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근데 너가 팔라고 해서 내가 팔았는데 다음날 또 양봉 갔어. 그건 내 거 아니다. 왜? 우리는 100m 달리기 이론이란 걸 배웠다. 100m를 하고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에 그 꼬린선이 보이기 전에 가장 폭발적인 힘을 내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힘을 냈다는 거는 막바지에 다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이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 부자들이 다 팔고 나갔으면 무조건 손절을 해라. 그거는 시간하고 너무 오래 걸린다. 가격적으로 더 빠질 확률도 많고. 그런 거는 어디서 배우냐? 우리가 이제 심화반에서 뒤에서 또 제가 무료로 찍어서 올릴 건데 차트를 펼쳐놓고 그걸 어떻게 분석할 건지는 좀 나중에 이 개념이 좀 더 정리가 되고 공부를 해서 오시면은 뒤에서 제가 자세히 또 분석하는 법을 차트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 개념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거래량이란 거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로고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